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26일까지 3일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끔찍한 장면을 봤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하는 의문일 겁니다. 그걸 두고서 어떤 사람은 총과 칼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내전의 현장이었다라고 지적한 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 공감합니다. 근데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청문회가 아니고 인민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무의미했습니다. 그건 조리돌림, 멍석말이 혹은 옛날 6.25 때 인민재판 직후 벌어지는 죽창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누구는 상임위원장 최민희라고 하는 친구가 남자 정청래이고 그 친구가 이진숙 후보자를 두고서 당신의 대구조가 잘못됐다라고 헛소리를 한 걸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결정적으로 최민희라고 하는 친구가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 당신은 극우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극우다. 이건 뭐냐? 이제는 대한민국의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 머리에 올라탔습니다. 걔네들이 자신감이 넘쳐서 소수 세력 변방으로 내몰린 자유우파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걸 당신은 극우야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딱하니 붙여놓고서 따돌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면희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 나갔습니다.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이 이따위 짓을 합니다. 그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진숙은 극우라고 하는 뇌 구조를 가졌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지가 얘기했던 극우라고 하는 얘기하고 뇌 구조라고 믹싱을 했습니다. 참 곤혹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끔찍한 인민재판의 현장에서 국힘당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제대로 포지셔닝이 된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잘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요령이 있고 참신하게 질의응답을 유도했지만 그러나 한계는 분명합니다. 방송의 핵심을 모르고 겉도는 질문, 그럴싸한 질문만 반복하게 한 게 이준석이 했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좌빨들이, 민주당 애들이 틈만 나면 자유우파를 향해서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왜 큰일 날 소린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극우라고 하는 것은 인민재판에서 당신 반동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도 다를 게 없습니다. 반동은 여러분이 옛날 프랑스 혁명 이후로 리액셔너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 말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범속화돼서 6.25 전후에서 널리 퍼졌고 죽일 사람을 향해서 좌익들이 하는 얘기인데 바로 청문회장에서 극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딱지였습니다. 근데 이 극우라고 하는 게 지난 1, 2년 사이에 정치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이재명이가 자기들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공천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당의 공천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힘당 공천은 친일 공천, 극우 공천, 폐륜 공천이라고 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야말로 폐륜아의 끝을 달리는 친구가 국힘당을 향해서 폐륜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이없지만 정말 어이없는 건 극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야당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가 국힘당을 향해서 극우라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거에 갖는 파급력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숭구리당당 넘어갑니다.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극우 타령에 이재명까지 끼어들었다는 것은 민주당의 붉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붉은당, 더불어조선노동당 이중대로 변질됐음을 노출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근거야 무지하게 많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공간 때 박헌영이의 남노당이 걸핏하면 했던 게 극우 타령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김구, 한민당을 향해서 극우라고 함부로 매도질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애들이 하는 극우 타령의 족보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박헌영이가 포문을 열었던 극우 타령을 이재명이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고약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때 김구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이른바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좌우 합작을 시도하자 저들은 극우 리스트에서 김구를 슬며시 빼줍니다. 아량 아닌 아량을 베풀어줍니다. 즉 자기들한테 고분고분하면 극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재명이가 했던 극우 발언은 처음이냐? 처음인가? 아닙니다. 꼭 1년 전 지난해 여름에도 전 이걸 더 중요시합니다.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우 대통령이라고까지 마구마구 덤벼댑니다. 이때 이재명이가 했던 발언을 동영상으로 이때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언제냐, 연일 반국가 세력이 문제 있다는 발언을 하자 이재명이가 그렇게 반격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온통 극우로 변해가고 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 그리고 극우 대통령까지 나왔다라고 이재명이가 떠들어댑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이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뒤로 밀립니다. 기회는 찬스다라고 해서 이재명을 덮치면 끝장낼 수도 있는 건데 당신이 얘기한 게 박헌영이가 했던 말이거든 하고서 덤벼들면 상황이 끝날 수도 있는데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깨갱을 합니다. 그게 용산의 실력이고 자유우파의 실력입니다.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의 참모들이 그때 제정신이라면 상황을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 문제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발언을 두고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전면적 사상전으로 발전시켰으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작살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도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기고만장을 해서 바로 얼마 전 지난 3월달 총선을 앞두고 극우 발언을 또 한 것입니다. 끝내 국힘당은 손 한 번 못 써보고 이번 총선에서 몰락을 했다. 왜? 전쟁다운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작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저들이 이준석 후보자를 민주당 애들이 다시 한번 극우라고 휘몰아치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좌익들이 자유우파를 향해서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친일파 딱지를 마구 붙이는 것 자체가 쟤네들이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쟤네들이 상황이 애매하고 쟤네들이 극우라고 공격받은 사람들이 반격을 해오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색깔론입니다 라면서 되받아칩니다.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에 그렇게 버릇이 계속 나빠지고 시건방 떨고 하던 좌익들이 몸집이 커진 좌익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옹호해도 언급을 해도 당신은 극우파라고 누나를 불알입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된 것입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수두룩하지만 그때 이재명이가 극우 타령을 했을 때 국힘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대응 자체도 엉망이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따위 폐렴 공천을 얘기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려면 당신들은 박헌영의 후예냐 왜 극우라는 소리를 하냐고 얘기를 했으면 끝나는 건데 아무도 한동훈이가 뭘 알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극우란 뭐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극우라고 하는 거에 공통된 상식이 있습니다. 극우란 파시즘을 얘기합니다. 무솔리니가 했던 파시즘, 히틀러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등이 정확한 극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비밀경찰, 테러 등을 동원하는 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쇼비니즘, 인종주의적인 특성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우파가 극우냐?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제 화면 뒤에 보이는 광화문 세력들이 극우입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좌빨들이 극우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주류고 자유우파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대외개방,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왜 우리가 뭐가 꿀려서 진짜 배기 사상 이념 전쟁을 벌이지 못하고 쟤네들한테 이게 끝끝내 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준석 청문회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한 사람만 국회라고 하는 적진에 던져버리고 이리저리 공격당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을 뿐입니다. 정말 자유파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에 다시 한번 몰려있다는 걸 재확인해주는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을 홍문회를 두고서 뭐 빵을 둘러싼 청문회가 법카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답답하게 짝이 없지만 핵심은 극우 타령이었다는 걸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